네, 전국해법을 모색한다. 예, 오늘은 이영작 서경대 석자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이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의 원내대표 합의 추대가 우리 정치권 당장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이영작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뭐 영향을 준다고 그래도 워낙 박지원 의원의 그 노련함이나 네. 또 정치 경험이나 그리고 제대로 정치를 배웠잖아요. DJ 네. 옆에서 정치를 계속 배웠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도 거기다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요. 아하. 네. 지금 뭐 후보들로 떠오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도 박지원 의원 같은 정치 수업을 한 사람이 없고요. 네, 그리고 또 그만큼 또 실제로 해봤잖아요. 네. 네, 거기다가 뭐 청와대에서 비서실장도 해보고 장관도 해보고 그랬으니까 네. 그 노련함을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네. 그건 뭐 여야 뭐 예. 당 말할 것 없이 아무튼 저는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국민의당이 박지원 카드를 잘 썼네요. 잘 쓴 거죠. 그리고 어떤 점에서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좋은 카드예요. 그런가 하면은 예. 제가 이걸 보면서 얼른 생각이 난 것이 네. 1989년도에 DJ가 노태우 대통령 중간평가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당 체제 때. 네. 그러고 나서 평민당이 얼마나 많은 걸 얻어냈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기브앤테이크를 확실하게 했거든요. 그때 무슨 뭐 각서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걸로 네. 인해 가지고 뭐 여러 사람도 감옥도 보내기도 하고 군부 독재했던 사람들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무언지 확실하게 주고받는 정치를 할 가능성도 있겠죠. 아, 그래요. 네. 예. 네. 하여튼 그렇게 따지면 그 네. 김대중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각별한 네. 그 정을 표한 그것도 있었고요. 그 과정에 이 박지원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네. 또 여러 가지로 또 네. 역할한 부분도 있어서 네. 예, 네. 서로 간에 네. 그런 면에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그 소재들은 많이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잘못하다가는 네. 더불어당은 비록 덩치는 크지만 완전히 거기서 밀려나가 버릴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보면 네. 뭐 박지원 의원이 잠깐 말을 꺼냈던 그 연립정부론 네.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안 들리네요. 지나가는 얘기로 한 게 아니죠. 또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 연립정부를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DJP의 네. 정부가 그 뭐 연립정부, 예. 연립정부죠. 그리고 네. 뭐 아무튼 정권 마지막 6개월까지 그 자민위에서 총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연립정부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대통령과 뭐 기브앤테이크를 하든지 뭘 해서라도 뭘 만들어내겠죠. 그거에 이제 그 정치적인 또 협상과 또 뭐 네. 기술이 있는 거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면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연립정부론이나 또는 네.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네. 박지원 의원을 이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한 국민의당이나 네. 네. 이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거다.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국민의당으로서는 자기네들 지역구에서 지지해준 25%, 30% 전국적으로는 거의 한 90만 명 되는 보수 우파 유권자들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되겠죠. 네. 지금 국민의당이 사실은 박지원 의원 원내대표를 이미 2번이나 지냈던 네. 예, 정말 이 국민의당에서는 최고 원로 정치인에 해당되는 네. 박지원 의원을 원내대표로 이렇게 국회 전체에서 제일 원로가 아닌가요? 합의 추대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뭔가 이게 좀 발상을 전환해서 지금 박지원 카드를 쓴 셈인데 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 중에 누구도 뭐 이렇게 맞상대하기가 좀 쉽지 않다면 네. 예컨대 뭐 6선의 정세균 의원이라든지 네. 또는 새누리당에는 그러고 보니까 8선의 서청은 의원 같은 이도 있어요. 그렇죠. 서청은 의원하고는 뭐 장관이나 원내대표나 다 지낸 네. 네.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발상을 전환하면 뭐 네. 원내대표가 돼서 네. 박지원 의원하고 뭐 맞상대도 네. 하고 네. 뭐 타협,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대화 타협이라고 하는 게 정말 여러 가지 서로 형태로 눈빛만 봐도 무슨 소리 하는지 알 테니까요. 네. 예. 그런 발상은 가능할까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새누리당이나 얼마지 더불어민주당 가능하지만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거기가 모르죠. 서청원 의원이 의장 안 나가겠다고 그러셨으니까. 예. 그러면은 정말 이게 여기 올 때까지는 상상도 못한 얘기인데. 저도 지금 네. 교수님 설명 글쎄, 들으면서 네. 언뜻 생각이 나서 네, 글쎄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서청원 의원하고 둘이 원내대표를 하기 시작하면은 네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 누가 끼어들려고 그러나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네. 정치가 좀 노련해지죠. 네네. 네. 그 정도 되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라고 하는 게 무게가 달라지고 그렇죠. 대통령도 이 국회에서 원내 지도부의 합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무시 인식이 못하죠.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좀 말씀 나누다 보니까요. 네네. 그게 정말 재밌는 콤비네이션 같아요. 예, 사실은 저 뭐 미국의 뭐 이 상하원이라고 원내대표라는 하는 게 거는 그렇죠. 당 대표는 원래 없고 네, 원내대표가 네. 사실은 다 하는 모든 걸 거니까. 하고 원내대표들이 굉장히 그 선수도 많고 국회도 알고 정치도 알고 노련한 분들이죠. 그러니까요. 네. 우리도 정치권이 원내 중심으로 가자. 네.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이 정치 개혁 차원에서 주장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원내 총무라 그러고 뭐 네. 임명하던 자리를 네. 이제 투톱이라고까지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뭐 정말 이런 정도가 한번 실험이 되면 네. 정말 원내 중심 정당으로 확 가는 거죠. 뭐 거기까지 얼마나 확 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회가 장난은 아니겠죠. 예, 그렇죠. 네, 지금 뭐 과거에는 정말 당에 뭐 강경파가 한마디만 해도 찍소리 못하고 합의해놓은 것도 다 뒤집어 네, 버리고 네. 그랬는데 네. 그런 일은 없어지겠죠. 합의해놓고 나서 뒤집어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 뭐 제가 이거 생각하고 지금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언뜻 생각이 나서 한번 예,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해본 건데. 네, 그래서 저도 그거 예. 보면서 금방 노태우 대통령 예. 중간 평가 취소한 사건이 근데 그걸로 인해서 덕을 많이 봤거든요, 정치적으로. 네.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번 각 당에서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시죠. 자,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이 언론인, 이 편집국장, 보도국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저는 대통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또 야당에서도 그걸 반드시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일자리 파견법 같은 노동개혁 이런 거 꼭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정말 그 대통령이 뭐 치킨집 예를 든 것도 굉장히 잘 드셨는데 네. 정말 나의 가장 지금 전문성을 띄우고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밀려 나와 가지고 일자리를 못 구한다는 건 참 딱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비롯해서 많은 그 대통령이 원하는 경제 노동개혁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게 야당이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은 3당 체제에서는 무언가 협력도 하고 이 무언가가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뭔가가 없어요. 아하. 네,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국민의당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정당연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정치연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과거 김대중 대통령하고 JP가 정당연합해가지고 정말 15대 어려운 국회, 어려운 상황에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순혈주의를 내각에 또는 정치의 순혈주의를 고집할 필요가 있겠는가? 네, 그렇잖아요. 지금 뭐 이런 말씀하셨죠. 서로가 정책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이게 엄청나게 다른데 막 섞여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 책임을 줍니까? 이건 순혈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연정을 거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특히 이제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중도 네. 우파로 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여지가 있죠. 네, 네. 여지가 있으니까 네. 거기하고 손을 잡고 음. 백진장도 맞들면 낫다고요. 그럼 두 개 정당이 연합을 해서 예. 대통령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많이 성공시킬 수 있단 알겠습니다. 말이에요. 예. 중요한 건 대통령 프로그램을 성공시키는 게 중요하지 네. 순혈주의를 그렇죠. 지키는 게 예.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어제 대통령 발언은 이게 뭔가 순혈주의라고 하는 네. 이 프레임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했다. 네. 이런 그것 때문에 말씀이시죠. 굉장히 답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현대의 정당을 다들 국민정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대중정당. 네. 이게 옛날에 계급정당일 때는 뭐 순혈주의를 보수나 뭐 그렇죠. 진보가 다 네. 순혈주의를 주장했어요. 네. 근데 다들 집권하기 위해서는 중간층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와야 되는 확보해야 건- 되고 네. 그러려면 네. 국민정당을 표방해야 되고 그렇죠. 뭐 하다못해 무슨 무지개 연합정당이라도 그렇죠. 돼야 된다 이거 해야 되는 아닙니까?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순혈주의하고는 정면으로 다른 거죠. 그렇죠. 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2012년에 대선에서 승리할 때 네. 최대한 중간층 그래서 확보를 대통합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예. 그 대통합이 뭐 순혈주의 대통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메르켈이 한 얘기가 있더군요. 네네. 박근혜 대통령한테 아주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조언했다거든요. 아, 열린 마음을 가져라. 네, 열린 마음을 가져라. 참 주변에 좋은 분들이 어드바이스를 많이 했으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열린 마음 또 등소평이 말하는 흥묘, 백묘. 네네. 네, 뭐 수단과 알겠습니다. 방법을 가지고 예. 목적을 도달하면 되는 건데요. 지금 그래서, 대통령의 이 순혈주의적인 프레임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걸 들으면서 네. 다시 또 그 생각이 드네요. 아니, 원내대표라도 좀 대화 타협이 되는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 좀 맡으면 네. 대통령도 어쨌든 존중하면서 같이 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 아니 그 왜 그런가 하면요. 예. 국민의당은 특히 호남은 얻어낼 게 많단 말이에요. 예. 얻어낼 게 거기는 호남 지역이란 게 있으니까 얻어낼 게 있으니까 네. 또 뭐 민주주의 뭐 예를 들어 좀 정치적으로 얻어낼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기브앤테이크를 할 수 있는 정치가 지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정말 뭐 금년 말까지가 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대통령이 너무 그 순혈주의를 고집하지 예. 말고 알겠습니다. 오픈 마인드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이런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은데 총선 끝나고 이 새누리당이 참패했고 이거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있다. 네. 되게 이렇게 이제 네. 되니까 네. 뭐 레임덕이 시작되고 네. 그리고 뭐 대통령 탈당 얘기가 막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정권처럼 생각들을 하기 쉽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도 22개월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에 하나 뭐 이를테면은 막 레임덕이 심각해지고 정 견디지 못해서 뭐 당적 이탈하고 뭐 이렇게 되면 앞으로 22개월 정말 중요한 이 시기가 그렇죠. 그 나라를 위해서 예. 엄청난 비극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흥묘 백묘 가릴 때가 아니에요. 검은 네. 고양이 흰 고양이 가릴 때가 아니고 마지막 기회예요, 대통령으로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더군다나 그 이상돈 교수인가 네. 그런 분은 연정하자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이번 연정하는 것과 차기 대선을 연결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래요. 예. 차기 대선에서 또 경쟁해가지고 이기는 사람하고 어차피 연정을 해야 뭐 되거든요. 당 안에서도 경쟁하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 차기 대선 끝나고 또 새로운 형태의 연정이 나타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네, 뭐 패배의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런지 몰라도 네, 이 새누리당이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 있잖아요. 이게 네. 선거 참패보다도 더 실망스러운 게 선거 후에 보여지는 이 새누리당의 모습인데요. 예, 이 당의 혁신을 위한 이 비대위를 구성해서 당 혁신부터 해놓고 네. 새 지도부 구성은 좀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하자. 이런 혁신 비대위 주장이 이제 힘을 얻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요. 네. 정당이라는 것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능력이 없는 정당이 어떻게 대한민국 여당으로서 또는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이 됩니까? 그래서 네. 저는 만약에 꼭 그러니까 혁신 뭐 외부 인사 수혈 없이는 안 된다. 외부에서 인사를 데리고 와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면은 저는 정당 해체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런 정당이 왜 필요해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경우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그러니까 지금 엉거주춤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문재인 대표는 문재인 대표대로 자기 정치적인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고 또 김종인 대표는 거기서 기회를 보고 있는 거고 어차피 지금 김종인 대표는 거기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으니까 그거는 성공을 한 거고요. 자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정당은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다. 네. 그 아주 교과서적으로는 동의가 되지만 네. 위기에 처했을 때 제대로 된 외부 인사를 잘 영입해서 당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그 당의 능력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예. 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근본적으로 이게 원칙이 있습니다. 꼬맨 데는 반드시 찢어져요. 이게 경상남도당, 경상북도당이 꼬맨 데란 말이에요. 거기 봉합된 데란 말이에요. 봉합된 데는 반드시 터지게 돼 있어요. 그거를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 붙잡고 있는들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건 반드시 찢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주 자기들끼리 죽으라고 싸우든지 가장 사실은 미안한 문제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번 총선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들이 자꾸 남한테 책임을 미루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제 사실은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도 좀 더 지나면 박근혜 대통령의 힘이 더 빠져버리면 그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참 해결책이 보이질 않는. 당 혁신을 위한 비대위 구성까지는 뭐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걸 외부에서 뭔가 해법을 찾는 것은 적절치 않다. 네. 그리고 그러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은 근데 실질적으로요. 지금도 어저께 그 기자회견하고 나서도 대통령 간담회 대통령 간담회했지만 여기서 드러난 건 대통령이 당의 주인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의 주인으로서 당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전대 연기론과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혼란스러운데 전대 연기를 통해서 김종인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자 이 주장이 좀 맞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로 봐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후유증이 심하게 나타날 거라고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후유증을 벗어나고 금년 말까지는 이끌어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대선 정부에 들어가면은 혹시 또 달라질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대표의 전략이란 거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작년에도 무슨 누구죠? 그 뭐 비상대책위원장 해가지고 또 영입해가지고 또 문제 뭐 어떻게 풀어보고 뭐 잘 풀리진 않았지만요. 푸는 척이라도 해보고 근본적으로 변한 거 하나도 없으면서 변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끌어왔는데 앞으로 1년만 더 끌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대 연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친노들로서도 지금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얻을 게 없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줄여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